반갑습니다. 순간 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선생입니다. 참 이 샤피냐 터널이 참 못 떨어지네. 못 떨어져, 그죠? 이제 여기 또 열대풍 식물도 이제 짱한 나를 비롯해서 이제 콜레우스를 비롯해서 아주 이쁘게 이제 자태를 이제 한참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예, 꽃 봐요, 꽃 봐. 이 토란 꽃 같으네, 그죠? 참, 보기 좋아요. 거기를 건너서 노령자 텃밭은 또 어떻습니까? 노령자 틀밭이지. 이게 당기가 참 멋들어야 꽃을 피웠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얘들 하면 벌써 잎에서 윤기가 나요. 저 봐. 제 남천 저쪽에 내가 아주 그냥 윤기가 푸짝푸짝 나네. 무늬 둥글래 하며. 방풍나물 이의 기품 좀 봐요, 이거. 절로 행복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죠? 근데 얘들이 이렇게 자라는 데는 필수 원소가 있어요. 필수 원소. 그 영양분이라죠? 그 16가지가 있는데, 다량 필요한 것이 있고, 소량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다량 원소는 어떤 게 있나 알아보자고요. 질소, 인, 칼륨, 유황, 칼슘, 마그네슘,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미량 원소에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철, 구리, 아연, 몰리브덴, 망간, 붕소, 염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 탄소, 수소, 산소는 이 공기 중에 참 많이 이런 게 내포돼서 탄소, 탄산가스 이런 데서 산소도 없고 탄소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양에서 이제 또 물이 이제 올라오죠. 거기에서 산소도 없고 수소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다와 같다. 그러니까 어떤 이 식물체를 보살필 때 얘들은 어떻게 보면 무한대로 있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람이 돌봐줘야 할 게 있어요. 우리도 아프면 약을 먹죠.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그러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양소 중에 이제 질소가 있어요. 질소가 있는데 얘는 70% 이상이 다 공기 중이 70% 이상이 질소니까 물에 녹아서 들어오고 뿌리에 들어와서 들어오고 얻기는 좀 쉬운데 그래도 또 결핍할 때가 있겠죠. 예. 그럴 때는 얘를 상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윤기나는 이쁜 색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뭔가 생장이 불량해. 이렇게 보기 안 좋다는 얘기죠. 난쟁이가 돼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봤을 때 병색이 짙은 것 같이 보이는 애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질소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살펴봐야 되고, 이 질소가 특히 어린 생장점으로 먼저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노역 같은 데가 이제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럴 현상까지 살펴보다 있으면 이게 질소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인 아시죠? 인은 얘는 이제 뿌리 날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뿌리 비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뿌리 비료다. 근데 얘는 꽃 필 때든지 열매 맺을 때도 굉장히 필요해요. 이때 얘를 살짝 주면은 열매가 틈실하게 잘 맺고, 그 다음에 꽃도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피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참 그래서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결핍되면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느냐. 당연히 비료라고 그랬으니까 뿌리와 줄기 같은 데 이제 가늘어지는 거예요. 가늘어지고 작아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또 화와 분화, 이 화와 분화와 종자가 감소하게 되죠. 그죠? 꽃이 몇 송이 안 피고, 그 몇 송이 안 피고 당연히 종자가 감소되는 건 뭐.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부족하면 결핍하면 노엽부터 암녹색을 띠게 되고, 줄기와 잎이 자주색을 띠게 돼요. 줄기와 잎. 그러면 요놈도 그렇지 않는가? 이제 좀 알으니까 처방을 때리는 의사가 서서히 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칼륨이라는 게 있어요. 칼륨. 얘는 결핍하면 잎둘레 이렇게 이제 잎둘레가 꺼멓게져요. 꺼멓게, 요만해 이렇게 꺼멓게 되죠. 잎둘레가 이제 꺼멓게 되는 걸 갈변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내건조성, 그러니까 좀만 건조하면 못 견디는 거, 그다음에 내염성, 요런 것이 감소돼요. 여름철 가뭄이라든지 무더위에 또 추위에, 겨울철 추위에, 이때 식물을 강하게 하려면 발생되기 직전에 칼륨을 주면 저항성이 강화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 있어요. 칼슘은 이게 결핍 시 생점점과 어린 눈부터 분열 조직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황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개사 죽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토양이 pH 이제 저하 시도 요 칼륨 흡수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 활성화, 뿌리가 현찮으면 당연히 칼슘을 흡수할 수 없겠죠. 통기불량, 좋은 상태, 이런 거를 요인을 제거해줘야 칼륨이 척척 잘 식물들이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어요. 마그네슘. 연맥 사이에 황변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괴사 죽어요. 이게 이제 칼슘 결핍한 거와 흡사 비슷한데, 노엽부터, 칼슘은 노엽부터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아래에도 발생되고 위에도 발생되고 요런 차이가 있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는. 그럴 때는 황산 마그네슘을 옆면에 살포하면 이 결핍을 해소할 수 있어요. 이런 상식이 좀 필요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유황이 결핍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어린 잎부터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요. 어린 잎부터. 대부분이 노엽부터 일어나고 그랬죠. 유황이 부족할 때는 어린 잎부터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철이 부족할 때. 이게 왜 석회질 토양, 석회질 토양은 도장 만드는 거 단단한 나무, 해양목이라는 게 있죠. 그게 석회질 토양에서 잘 자라죠. 그런 애들은 특이한 애들이고, 그런 층에서, 그런 토양에서 철이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어린 잎부터 연맥간 황화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그런 걸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붕소가 결핍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분열이 왕성한 생장점부터 발생이 돼요. 썩어 들어간다는 얘기죠. 생장점은 참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 하여간 자식번창하고 이렇게 키우는 데는 이거 키 크는 거하고 관련이 있겠네. 자식번창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때를 영양분이 많이 공급이 되는데,
얘는 그 생장점 더 뭐 크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칼슘과 이제 요거 얘도 이제 비슷한데 약간 어린 잎을 보면은 기형이 생긴다든가 진한 청록색으로 변화했다던가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요걸 살짝 잘 살펴봐 가지고 붕사를 요거는 이제 이렇게 뿌려주면은 바로 해소 치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화단을 관리할 때 물만 열심히 주고 뭐 거름도 열심히 주고 얘들 풀도 뽑아주는 것도 좋지만은 어떠한 영양소가 부족할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나 이런 것도 살펴보면서 화단 관리를 해야 이렇게 이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상식이 됐기를 바랍니다. 못 떨어지는 화단 보여드렸죠?